두 번째는 원작자가 직접 쓴 시나리오의 완성도라는 카피를 뽑아봤는데요. 원작자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쁜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하고 영화는 굉장히 다른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사, 그러니까 말 이외에도 수많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갖는 걸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글을 애초에 쓴 작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글이 갖고 있는 힘을 기본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원작을 이제 해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소설과 영화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상업영화의 경우 보통 2시간 정도 안팎의 그 상영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상영 시간에 맞추는 과정에서 당연히 버려야 할 인물이 생기고 버려야 할 플롯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추사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쓴 정말 보석 같은 문장들과 보석 같은 장면이 있는데 보석 같은 문장들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럼요, 많죠. 네.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걸 다 끌어모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어떤 작품일지 보시죠. 네, 바로 나를 찾아줘입니다. 나를 찾아줘의 원작자는 길리안 플린이라는 원작자인데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네, 일단 이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작품의 원제가 곤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여자라는 뜻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국판이 되면서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근데 그 두 제목의 차이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곤걸은 멀리서 본 3인칭의 예, 시점이라면 맞아요. 예. 나를 찾아줘는 여자가 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곤걸이라고 했을 때, 사라진 여자라고 했을 때와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이 될 때와 약간의 그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제가 선택한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 역시 어떤 분수령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작가가 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심리 스릴러 장르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를 찾아줘의 대히트입니다. 네, 일단 나를 찾아주는 감독이 좋아서 그렇죠. 흥행도 성공하고 네. 영화도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핀처가 딱 자기가 잘하는 이야기죠. 정말 잘하는 이야기고 이 길리안 플린의 영화 원작을 가지고 온 이유도 너무너무 잘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져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 반전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영화가 끝나기 한 10분쯤 전에 반전이 밝혀지죠. 5분, 10분 전에 맨 마지막에 갑자기 확 놀라면서 반전이 밝혀지는데 나를 찾아줘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는 한 복판에 나옵니다. 1시간 지나면 바로 반전이 확 뒤집혀지죠. And if I get everything right, the world will hate Nick for killing his beautiful pregnant wife.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언론 시사 때 보질 않고 저도 일반 관객으로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중간에 반전이 밝혀졌을 때 관객들이 일제히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나오는데 이제 주말 극장가를 가보시면 이제 데이트로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를 찾아줘를 나를 찾아줘를 데이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골랐나 봐요. 두 커플이 이렇게 제 뒤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이 너 이 영화 왜 보자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찾아줘를 보시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실 이 영화는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영화 같은 네, 그렇죠. 남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데이트하기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죠.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상을 미리 깨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보고 이걸 나면 좋다고 하긴 좀 그 애매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이보다 나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나를 찾아줘의 원작 소설에서 그러면 영화가 되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나를 찾아줘의 주인공 중에서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의 과거사 쪽이 영화에서는 표현이 덜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남자 주인공도 이상하고 여자 주인공도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말보다 더 거친 말이 필요하지만 저 유튜버여서
막 욕해도 되나요? 욕하셔도 돼요. 네, 김주격 같아요. 네. 좀 그렇긴 한데. 쓰레기구나 완전히. 네네네.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나쁜 닉. 근데 어쨌든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서 그 닉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 영화에서 볼 때는 약간 자기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상황에 부적절하게 자꾸 웃는 표정을 짓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화에서는 사실 그 장면이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원작에 나오는군요. 네, 원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두 주인공이 이런 영화의 본격 사건이 되는 식의 문제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사실은 이 주인공은 원래 뉴욕에서 둘 다 나름의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살던 그 생활 수준에 맞지 못하게 살게 되는 상황이 큰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그게 미국의 도시 풍경을 얼마나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보다는 책 쪽에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러 데이비드 피처 감독이 그 부분을 빼버린 거네요. 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의 세트는 한적한 교회 시골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복수극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복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네. 복수하는 이야기죠.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빼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 아주 알짜배기가 남은 이런 그렇죠. 극을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를 빼버린 것 같아요.